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 69살이고 평생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작은 한옥을 지어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 준호가 사돈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린 겁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어요. 마당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지연이 어머니 박말순 씨까지. 겉보기엔 정말 화목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하나하나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늘 공손한 척하지만 속으론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한옥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지연아, 상속은 아직 먼 얘기야. 그런 욕심 내지 말고 가정부터 잘 지켜라. 그러자 지연이가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때 친정어머니인 박말순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요즘은 며느리도 당당히 상속받는 세상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얄미운 웃음이 제 속을 긁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점심 준비로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접시를 나르려고 지연이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연이가 일부러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머어머. 지연이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자기 한복 치마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저를 밀었어요. 제 한복이 찢어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건드린 적도 없는데.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친정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어머님이 일부러 밀었어요. 이 한복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그때 술을 좀 마신 준호가 뛰쳐나왔어요. 지연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완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엄마, 지연이를 왜 괴롭혀요? 아니야, 준호야. 그건 오해야. 엄마가 그런 적 없어.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찰싹 제 뺨을 후려쳤어요. 사돈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10달 품고 낳아서 평생 키운 아들이 사돈들 앞에서 저를 모욕한 거예요. 박말순 씨는 옆에서 그래도 친어머니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혀를 찼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뺨이 아픈 건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갓난아기였던 준호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진, 대학교 졸업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해서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도 집까지 사줬는데 새벽에 저는 그 사진들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서 감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남은 인생은 너가 아닌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줄 거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둔 편지였어요. 정희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봤다. 아이들에게 쓰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아니라 가난한 세상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자. 그게 우리 부부가 교사로 살아온 진짜 뜻이 아니겠나.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추석 이후로 준호는 몇 번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엄마, 그때는 제가 술을 마셔서 미안해요. 이제 지연이랑 잘 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전 재산을 교육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아들이든 누구든 이 돈에는 손대지 못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억 단위 재산인데. 네, 후회 없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그렇게 정의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지역 신문에도 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준호는 신문을 보고 뒤늦게 찾아와서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재단 취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늦었어. 내가 나를 뺨쳤을 때 이미 내 아들은 죽은 거야. 며느리 지연이도 와서 울면서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법적으로도 모든 절차가 끝났고 되돌릴 수도 없었거든요. 준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제 재산은 모두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로 흘러갔어요. 지금 저는 아이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장학금으로 교과서를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제 새로운 자식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피는 이어지지 않아도 진심은 이어집니다.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복수였는지 새로운 시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제가 도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테고 그 아이가 나중에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유산이겠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